안녕하세요. 요즘 AI 주식시장 정말 뜨겁잖아요. 그중에서도 유독 좀 눈길을 끄는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상장 후에 막 급등했다가 고점 대비 한 27%그 정도 빠져서 지금 134달러 근처에서 움직이는 코어웨이브 CRWP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AI 중심 클라우드 컴퓨팅의 뭐랄까 새로운 강자, 이 코어웨이브에 대해서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이 회사가 도대체 뭘로 돈을 버는지, 왜 이렇게 막 미친 듯이 성장하는지, 또 최근 주가 조정은 왜 있었는지 그 배경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해요. 코어위브의 그 독특한 사업 구조부터 시작해서요. 빠른 성장세 뒤에 숨어있는 리스크는 뭔지, 특히 그 계속 얘기 나오는 수익성 운세는 또 어떤 건지 좀 꼼꼼하게 짚어볼게요. 여러분께서는 이 이야기들을 들으시면서 지금 이 주가 하락이 좀 매력적인 기회일까? 아니면 이거 좀 더 지켜봐야 하는 신호인가?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우선 코웨이브가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 회사냐? 이걸 좀 알아야겠죠. 핵심은 뭐 간단해요. 엔비디아한테서 최첨단 GPU 있잖아요. 그래픽 카드. 그걸 엄청 사들여요. 그 다음엔 이 고성능 GPU들을 자기네 데이터 센터에다가 그냥 빽빽하게 설치하는 거죠. 이렇게 만든 그 강력한 컴퓨팅 파워를 AI 기술 개발하고 활용하려는 큰 회사들, 우리가 AI 하이퍼스케일러라고 부르죠. 이런 데다가 빌려주는 거예요. 언뜻 보면 뭐 기존 클라우드 서비스랑 비슷한 거 아니야? 싶을 수도 있는데 코어웨이브가 내세우는 건 좀 달라요. AI 작업에 딱 맞게 최적화된 서버, 이걸 제공한다는 거죠. 그냥 GPU만 딱 주는 게 아니라 AI 모델 학습이나 추론 같이 그 병렬 처리 많이 필요한 작업 있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네트워킹, 쿨링 시스템, 소프트웨어까지 싹 다 미세 조정을 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전문성 때문에 그 메타 플랫폼스 같은 진짜 큰 기업들도 고객으로 잡을 수 있었던 거고요. 고객 입장에서는 뭐 자체 인프라 구축한다고 몇 달, 몇 년 기다릴 필요 없이 코어웨이브 통해서 바로 최고 수준 AI 컴퓨팅 파워를 쓸 수 있다. 이건 진짜 큰 매력이죠. 네네, 그 즉각적인 솔루션 제공. 그건 정말 강력한 포인트인데, 아, 바로 거기서 좀 중요한 질문이 생겨요. 지금 코어웨이브 서비스를 쓰는 그 큰 고객들이 과연 계속 같이 갈 그런 장기 파트너일까? 이 질문이죠. 아니면 혹시 지금 자기네들 데이터 센터 막 짓고 있는데 그게 다 완성될 때까지만 잠깐 뭐랄까 거쳐가는 정거장 정도로 생각하는 건 아닐까 하는 거죠. 실제로 보면 코어웨이브의 그 핵심 고객사들 중 상당수가 자체 AI 인프라 역량을 막 공격적으로 키우고 있거든요.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코어웨이브의 성장을 좀 가로막는 꽤 큰 역풍이 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이유예요. 조금 더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이 고객사들이 예를 들어서 자기네 데이터 센터에 갑자기 문제가 생겼다거나 그럴 때를 대비한 뭐 백업용 아니면 특정 시기에 작업량이 막 폭증할 때 그럴 때 잠깐 추가 용량 확보하는 차원 그 정도로 코어웨이브랑 관계를 유지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주력이 아니라 약간 보험처럼 쓴다. 그쵸. 근데 그게 어디까지나 좀 보조적인 역할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만약에 진짜 주력 고객들이 다 이런 식으로만 코어웨이브를 활용한다면 회사의 그 성장 잠재력은 뭐 클 수가 없죠. 크게 제한될 수밖에 없고 이건 장기 투자 관점에서 보면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큰 위험 신호다. 이렇게 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장기 성장성에 대한 그런 걱정이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지금 당장 보여주는 그 성장세는 진짜 입이 떡 벌어질 정도예요. 여기가 또 재밌는 지점인데요. 올해 2분기 매출을 딱 보면 작년 같은 기간에 3억 9,500만 달러였거든요. 근데 이번엔 무려 12억 달러로 뛰었어요. 1년 만에 207% 성장이라니. 이건 뭐 그야말로 폭발적인 속도죠. 하지만 이렇게 막 외형에 커지는데도 회사는 아직 돈을 못 벌고 있다는 거. 계속 적자 상태라는 거죠. 이게 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물론 뭐 새로 시작하는 성장 기업이 초반에 적자 내는 거 그거 흔한 일 아니냐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코어웨이브의 사업 모델을 딱 놓고 보면 이걸 마냥 가볍게 볼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회사는 진짜 비싼 GPU를 막 사서 데이터 센터에 설치하고 그걸 빌려줘서 돈을 버는 구조잖아요. 네, 그렇죠. 그 구조 자체가 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요. 이게 지속 가능하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GPU 사는 비용이랑 데이터 센터 운영하는 비용 이걸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임대 수익을 내야만 하잖아요. 근데 지금처럼 매출이 막 가파르게 늘어나는 이 시점에도 이익을 못 내고 있다.
이건 좀 이 사업 모델 자체의 근본적인 수익성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만드는 거죠. 맞습니다. 그 수익성 문제가요. GPU의 그 짧은 수명이랑 딱 맞물리면서 더 심각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실제로 그 알파벳, 구글 모회사죠. 거기 고위임원이 얘기한 걸 보면 지금 AI 연산의 핵심인 고성능 GPU 있잖아요. 그거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유효 수명이 길어야 1년에서 3년.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요. 네. 1년에서 3년이요. 와, 생각보다 훨씬 짧네요. 거예요. 지금처럼 시장이 막 뜨겁고 매출이 급증하는 시기에도 흑자를 못 내는데 앞으로 주기적으로 돌아올 이 어마어마한 교체 비용을 감당하면서 과연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을까? 이 의구심이 커질 수밖에 없죠. 아,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그건. 네, 분기별 이익률 추세를 봐도 아직 뭐 긍정적인 신호가 뚜렷하게 보이는 것 같진 않고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보면 코어웨이브는 수명이 엄청 짧은 상품, 즉 GPU를 빌려주는 사업을 하는 셈이에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그리고 좀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이 회사의 생존이나 성장에 진짜 필수적인 거죠. 만약 이게 계속 안 된다, 계속 지연된다,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AI 분야 안에서 다른 대안을 찾는 게 더 합리적일 수 있다. 이런 분석에 힘을 얻는 겁니다. 자, 여기서 되게 흥미로운 약간 역설적인 관점이 나오더라고요. 한번 풀어보죠. 어떤 분석을 보니까 기술 기업들이 자기네 데이터 센터 짓는 것보다 코어웨이브 서비스를 쓰는 게 더 싸게 느껴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좀 놀랍게도 코어웨이브가 사실상 손해를 보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그 지적이 상당히 날카롭습니다. 그럴 수 있죠. 만약에요, 코어웨이브가 지금보다 훨씬 건전한 이익률을 내면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가정해보세요. 그럼 당연히 임대료는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겠죠, 당연히. 그렇죠. 지금보다 훨씬 비싸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서 지금처럼 그렇게 많은 대형 고객들을 유치하기가 어려웠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걸 좀 더 큰 그림에서 보면 결국 이 AI 컴퓨팅 임대 시장 자체가 운영하기가 굉장히 까다롭다. 뭐 이런 증거일 수도 있고요. 특히 아까 말한 그 GPU의 짧은 수명, 그리고 그것 때문에 계속 돈을 쏟아부어야 하는 재투자 부담, 이 근본적인 문제가 계속 발목을 잡는 그런 구조적인 어려움을 보여주는 거죠. 이런 여러 분석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그 기술 분야 분석가인 키센 두룰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코어위브가 속한 시장 환경 자체가 본질적으로 너무 어렵고 특히 그 GPU 수명 문제 때문에 투자 매력도가 상대적으로 좀 떨어진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대안은 뭘로 보는 건가요? 그래서 이 분석가는 대안으로 엔비디아를 주목해요. 왜냐하면 코어위브가 계속해서 그 비싼 돈 주고 사들여야만 하는 핵심 부품, 바로 그 GPU를 만드는 회사가 엔비디아니까요. 엔비디아는 이 GPU 팔면서 엄청 높은 이익률을 기록하고 있고 앞으로 AI 컴퓨팅 파워 수요가 늘면 늘수록 더 많은 GPU를 팔면서 이익을 더 늘려갈 걸로 예상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 논리는 아주 명확하네요. 네, 그의 논리는 간단해요. 아직 수익성을 증명하지 못한 하위 구매자, 그러니까 코어위브 같은 회사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이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핵심 하드웨어를 공급하면서 확실하게 이익을 내고 있는 원천 기업, 즉 엔비디아에 투자하는 게 더 현명한 선택일 수 있다는 주장인 거죠. 참고로 이 분석가 키센 두루리는 모틀리폴 소속의 기술 전문 분석가고요. 기계공학 배경이 있고 개인적으로 알파벳, 메타, 엔비디아 주식을 가지고 있다고 밝히고 있어요. 뭐 이건 분석의 배경이나 맥락을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 차원이고요. 저희가 특정 관점을 지지하거나 그런 건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그냥 중립적으로 다양한 분석을 전달해 드리는 거니까요.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모든 분석들이 결국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코어웨이브라는 이 흥미로운 회사를 통해서 AI 특화 클라우드 임대 사업의 밝은 면과 또 어두운 면을 함께 들여다본 셈인데요. 정말 눈부신 성장세가 있지만 그 뒤에는 핵심 고객이 떠나갈 수도 있다는 위험이 있고 또 GPU의 그 짧은 수명이라는 기술적 제약이랑 맞물려서 수익 내기가 참 어렵다는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엔비디아와 같은 핵심 공급사랑 비교했을 때 투자 관점에서 어떤 고민을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다각도로 살펴봤습니다. 네, 맞아요. 코어위브 사례는 현재 그 AI 인프라 투자 환경을 이해하는데 되게 중요한 점들을 던져주는 것 같아요. 바로 엔비디아처럼 누구도 대체 못하는 핵심 부품, GPU 같은 걸 높은 마진으로 파는 사업, 그리고 그 부품을 기반으로 만든 컴퓨팅 용량을 빌려주는 사업.
이 둘 사이의 근본적인 차이,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어떤 긴장 관계 같은 걸 보여주는 거죠. 특히 후자는, 그러니까 용량을 빌려주는 사업은 기술이 너무 빨리 낡아버리니까 그걸 따라잡으려고 계속해서 엄청난 돈을 투자해야만 하는 그런 숙명을 안고 있다는 거예요. 아, 정말 계속 돈이 들어가는 구조군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GPU의 그 짧은 수명, 그리고 천문학적인 교체 비용을 생각하면 이 AI 인프라 전쟁에서 진짜 오랫동안 살아남고 이기는 승자는 과연 누가 될까? 어쩌면 지금 GPU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거나 아니면 훨씬 더 오래 쓸 수 있는 그런 혁신적인 컴퓨팅 하드웨어를 개발하는 기업일 수도 있고요. 또는 아예 GPU라는 지금의 틀을 완전히 벗어나서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컴퓨팅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기업이 나타날 수도 있겠죠. 과연 미래의 AI 인프라는 어떤 모습일지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보는 것도 꽤 의미 있는 일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미래 기술 환경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화두까지 던져주셨네요. 오늘 커웨이브에 대한 심층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지적 허기심을 또 채워드릴 다음 이야기로 곧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